크게 세 가지의 이유인데,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골반 리듬이죠. 이제 패턴의 문제고, 두 번째는 체형의 문제죠. 흔히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뭐 전방경사 체형, 후방경사, 뭐 스웨이백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거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좀 많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부정렬의 문제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힌지를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건데, 이 공간 안에서 관절 중심화가 일어나지 못하고, 이 골반의 움직임이 잘 나오지 못하고, 그래서 송골의 움직임이 잘 나오지 못할 때 우리는 힙힌지의 움직임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 힙힌지라는 이 경첩의 움직임을 만들 때 숙이는 동작에서 고관절과 이 허리, 요추의 움직임이 조화롭게 나와줘야 되는데, 고관절에서만 움직임이 많이 나오거나 요추에서 굴곡 편향만 너무 심하게 나오거나,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이죠. 고관절에서 이 척추가 이렇게 숙여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숙여지려면 같이 이어져 있는 천골이 이렇게 숙여지는 움직임이 나와줘야 여기에 이렇게 붙어서 척추가 숙여질 텐데, 만약에 얘가 꽉 끼어서 이 앞끄덕임이라는 움직임을 만들어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요추를 이렇게 과도하게 굴곡해야 되는 상황이 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작용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허리가 갇혀 있으면, 전방경사로 갇혀 있다면 이렇게 허리는 꽉 껴있는 상태에서 고관절만 움직여지는 이 두 가지 상황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상황이 왜 나오냐,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전방경사 체형, 후방경사 체형,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밀리는 스웨이백 체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결국에는 체형이 몸에 위치지 않습니까? 이 위치가 변한다는 건 우리 근육의 길이들이 변한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고, 우리 관절의 위치가 변한다라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힙힌지가 안 나올 수 있는 거죠. 이 근육으로만 접근하면 절대로 이걸 해결할 수가 없는 이유가, 이 근육이 짧아져서라기보다는 그 체형을 왜 만들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부정렬인데, 이런 식으로 비틀려 있거나 혹은 이렇게 돌아가 있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부정렬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힙힌지를 방해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고관절에 굴곡하고 내회전이 잘 나오지 않고, 그리고 이 천골에 앞끄덕임 동작이 나오지 않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제 해결할 거냐를 볼 건데, 제가 첫 번째 시간부터 계속 강조드리는 거는, 이 현상이 있을 때 뭐 햄스트링이 짧아졌다, 햄스트링이 길어졌다, 전방경사가 생겼다, 후방경사가 생겼다, 부정렬이 생겼다, 이게 원인이다가 아니라 이것들이 왜 생겼냐가 사실 더 근본적인 원인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원인을 오늘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이 천골의 뉴테이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뉴테이션이라 그러면 되게 어려운데, 그냥 얘가 앞으로 끄덕이냐 뒤로 끄덕이냐 이 문제거든요, 이 천골이라는 애가. 근데 여기에 이렇게 척추가 이렇게 이어서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쉽게 말하면 이 척추가 숙이려면 얘가 같이 숙여줘야 되고, 젖히려면 얘가 같이 젖혀져야 된다는 게 결론입니다. 근데 이 천골이 움직이지 않을 때 요골반 리듬이 깨진다는 건데, 어떻게 해야 움직일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안 움직이는지를 우리가 지금 볼 겁니다. 자, 제가 단적인 예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뒤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뒤로? 근데 얘가 뒤로 나오려면 여기서 공간을 만들어줘야 얘가 비집고 나올 텐데, 얘가 공간을 만들어주지 못하면 천골이 앞끄덕임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내회전이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가 내회전을 이렇게 할 겁니다. 안으로 회전을 할 거예요. 이 뒤를 보시면 안으로 회전을 했을 때 이 밑에 골반의 아래쪽이 열리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문 용어 다 빼고 말씀드릴게요. 이 밑에가 열리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이 공간으로 천골이 이렇게 삐져서 나와서 앞끄덕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 내회전이 못 나오면, 여기 공간이 안 나오면서 이 천골이 움직일 공간이 없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골반을 이렇게 아래로 보시면 이 골반 저근이라는 근육이 붙어 있습니다. 꽉 차게 덮고 있지만 이 근육이 천골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천골에. 이 골반저근이 만약에 이 천골을 꽉 잡고 이렇게 놔주지 않는다면 천골이 숙이는 동작을, 앞끄덕임을 할 수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천골의 움직임을 방해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고관절에 굴곡이 나와줘야 되는데, 고관절에 굴곡이 나오려면 관절 안에서 관절 중심화가 잘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이 안에서 이쁘게 돌아가야 되는데, 전방경사가 돼 있다면, 전방경사가 되면서 이 골두가 앞으로 이렇게 살짝 밀리게 됩니다. 이 밀리게 되면 이 뒤에 있는 관절낭은 쓰임이 적어지면서 유착이 되고, 고관절이 안으로 돌기 때문에 이 굴곡 동작을 잘 할 수가 없어요. 전방경사가 있으신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누워서 다리 올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다리 올리는 게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회전도 잘 안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똑같은 거는 스웨이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웨이백이 골반이 이렇게 밀리는 게 스웨이백 아닙니까? 근데 골반이 밀리면은 어떻게 되냐면 골반이 이렇게 밀리는 겁니다. 왜 회전된 거랑 똑같은 거죠, 지금?
이렇게 밀려서 외회전돼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천골이 이렇게 앞끄덕임을 하려면 이렇게 내회전이 나와줘야 얘가 앞끄덕임이 된다 했는데, 스웨이백처럼 골반이 앞으로 밀리면서 이렇게 외회전되면 여기가 막혀서 얘가 숙여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요골반 리듬이 깨지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까? 그럼 부정렬이 한쪽은 전방경사, 한쪽은 후방경사가 되면서 이렇게 비틀린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골반이 전방경사 되면 여기 있는 관절낭이 뭉치고 고관절의 굴곡과 내회전을 방해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한쪽에 전방경사 된 쪽에 가동 범위가 제한되면서 양쪽이 같이 안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움직임을 만들 때 한쪽만 안 나와도 양쪽이 다 안 내려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뭐 싱글렉으로 한쪽씩 해보면 한쪽은 잘 내려가고 한쪽은 안 내려갈 수는 있겠지만, 양쪽을 같이 하면 한쪽만 막혀 있어도 양쪽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정렬도 이렇게 한쪽이 막혀버림으로 인해서 힙힌지를 방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런 전방경사 체형, 후방경사 체형, 이런 스웨이백 체형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전방경사일 땐 하복부를 강화해야 되고 엉덩이를 강화해야 되고, 후방경사일 때는 햄스트링을 늘리고 뭐 이런 식으로 분할로 접근하는 방식이 있었는데, 요즘엔 트렌드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제 거의 통합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불안정성입니다. 불안정성.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건물이 무너졌어요. 건물이 무너졌는데 건물이 불안정해서 무너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건물이 무너졌는데 걔가 뒤로 넘어졌냐, 앞으로 넘어졌냐, 아니면 무너질 때 그냥 일직선으로 와르르 무너졌냐,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너졌는데 뒤로 넘어지면 후방경사고, 앞으로 넘어지면 전방경사고, 그냥 앞으로 밀리면서 넘어지면 스웨이백,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생긴 몸에서의 보상이다. 그 보상을 굳이 세 가지로 분류하자면 전방경사, 후방경사, 스웨이백이다. 전방경사든 후방경사든 스웨이백이든 제일 첫 번째로 해줘야 될 거는 이 불안정성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게 오늘의 가장 큰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불안정성을 안정화시킨다. 결국 안정화의 대명사는 코어 아니겠습니까? 우리 특히 이너코어 박스라고 하는 이제 앞쪽, 뒤쪽, 아래쪽, 위쪽, 횡격막, 복행근, 그리고 밑에 골반적은 말이 많지만 그래도 다혈근까지 해서 이 심부코어 박스를 어떻게 하면 가장 잘 활성화시킬 수 있고, 이걸 어떻게 살려서 코어를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냐, 이거는 호흡입니다. 호흡. 그래서 호흡을 통해서 이것들을 활성화시키고, 그 활성이 되면서 코어가 안정화가 되면 지금 제가 말한 불안정성의 70%에서 80%는 해결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호흡을 팁을 드리자면, 우리가 숨을 후 내쉬면 이 폐가 쪼그라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쪼그라드는 게 횡격막이 결국 이렇게 올라와서 그런 건데, 숨을 뱉게 되면 횡격막이 위로 쭉 올라오면서 폐 공기도 없어지고 횡격막이 최대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횡격막도 이렇게 숨을 뱉어줌으로써 더는 못 뱉을 때까지 쭉 뱉다 보시면은 이 횡격막이 끝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늘어났을 때 당연히 밑에 있는 골반저근은 어쩔 수 없이 따라 올라오겠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 아래가 이렇게 따라 올라오는 느낌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숨을 누워서 끝까지 후 뱉어보시면 마지막 끝범위에 아랫배가 쭉 딸려 올라오는 게 느껴지실 거거든요. 그게 바로 골반저근이 딸려 올라오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주시면 골반저근이 이미 활성화된 거고, 횡격막은 스트레칭이 되면서 신경계들도 리셋이 한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뱉어보시고, 그리고 마시는 겁니다. 근데 마실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코로 마시는데 정말 조용히 마시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2차 호흡근들을 쓰지 않고 정확하게 코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이 횡격막만 꾹 눌러줘서 호흡을 하려면 코로 마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팁입니다. 오늘 이건 제가 그 회원님들 티칭할 때 많이 쓰는 팁인데, 집에 도둑이 들었다 생각하라 하거든요. 집에 도둑이 들어서 이제 숨었어요. 이제 숨어서 숨을 이렇게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비염에 걸려서 이미 조졌지만, 비염이 없으신 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숨을 아무도 모르게 들키지 않게 마시면 우리가 어떤 걸 따로 하지 않아도 알아서 배로 들어갑니다. 알아서 배로. 들숨이 제일 어려워 하시는 부분인데, 들숨을 잘 하시려면 정말 몰래 숨을 코로 마시면 돼요. 그래서 같이 한번 따라 해볼까요? 숨을 먼저 끝까지 뱉어주실 겁니다. 시작. 더 뱉으세요. 더 뱉으세요. 이때 팔 위로 들면 더 좋아요. 그러면 횡격막이 더 위로 더 올라갑니다. 더 뱉으세요. 더. 내가 이러다 죽지 않을까 싶을 때까지 뱉어주시면 이렇게 횡격막이 스트레칭 하면 된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번에 코로 마실 거예요. 코로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지금 코로 마실 겁니다. 마셔요. 걸리면 죽는 거야. 더 마시다 보면 이 아래쪽이 꽉 눌리는 게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약간 그 배 아프신 분들은 조금 똥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실 수도 있는데, 그게 바로 골반저근이 눌리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횡격막을 올리고 골반저근을 누를 줄 알면 80%는 해결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호흡만 잘 해주셔도 힙힌지에 굉장한 도움이 되실 거고, 혹시 힙힌지가 잘 안 되시던 분이 있다면 지금 제가 알려드린 여기가 빵빵하게 차있다라는 느낌이 들 때, 그때 한번 이렇게 힙힌지 동작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이 복부가 단단하게 고정된 상태로 힙이 움직이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회전이 잘 나와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회전을 잘 할 수 있는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 대둔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엉덩이 근육. 저희 엉덩이 근육 다들 좋아하지 않습니까?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렇게 대둔근이 이렇게 청골의 천장관절에서 이렇게 고관절로 붙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어떻게 붙어 있죠? 지금 대각선 방향으로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회전을 잘 늘리려면 대둔근을 최대로 늘리면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접근하시기 정말 좋으실 것 같아요. 내가 내회전을 잘 만들고 싶다 하면 대둔근을 최대한 늘리면 된다로 이해하시면 대부분의 내회전의 가동 범위를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이제 부정열에 관련해서 팁을 드리자면, 첫 번째 시간부터 가장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정열이라는 거는 우리 몸이 향하고 있는 방향성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 몸이 향하고 있는 방향성을 알고 있으면 또 어떤 부정열도 해결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향하고 있는 그 방향성을 알고 있다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요추는 오른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 골반은 뒤로 빠지고 왼쪽 골반은 앞으로 나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하면 왼쪽 골반은 전방경사, 오른쪽 골반은 후방경사가 되는 경향이 있다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왼쪽은 전방경사, 오른쪽은 후방경사. 그래서 왼쪽이 전방경사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왼쪽에 내회전이 제한됩니다. 왼쪽에 내회전이 제한되고 왼쪽에 굴곡이 제한되고, 그로 인해서 왼쪽에서 가동 범위가 안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저랑 하나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냐면, 얘를 이렇게 하는 게 내회전이고 이렇게 하는 게 외회전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후방경사 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내회전을 한번 시켜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전방경사를 일부러 심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다리를 다시 이렇게 내회전 해보세요. 전방경사 해놓은 상태에서 내회전을 했을 때 다리가 꽉 끼어서 안 돌아가는 느낌이 나실 겁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그러면 확연하게 느껴지시죠? 이 전방경사 경향이 있을 때 내회전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 내회전이 안 나온다 그래서 내회전 스트레칭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내회전이 안 나올 때 이 내회전이 왜 안 나오냐를 보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양쪽이 내회전이 다 안 나온다면, 내회전 자체가 별로 안 나온다면 전방경사 자체가 그냥 심한 겁니다. 그러면은 양쪽이 다 제한이 돼요. 이 몸의 방향성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이거에 반대되는, 이거에 반대로 저항하는 힘을 줄 수 있는 보강 운동을 해주시면 부정열들을 해결할 수 있다. 회원님들이 잘 못하면 답답해, 왜 이걸 못하지, 이게 아니라 그 자세를 못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를 찾아서 그걸 해결해주면 자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부정열은 그 틀어진 상태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서 아주 조금씩 미세하게 계속 향하고 있는 그 방향성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컨디션이 안 좋거나 너무 피곤하거나 이럴 때 체형이 더 틀어지고 아픈 게 그 방향성을 저항할 수 있는 근육들이 약해지면서 그 방향성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아픈 거고요. 5대5를 맞추려고 하는 건 아니고, 우리의 몸이 향하는 방향성이 너무 심해져서 자극이 확연하게 다르게 들어오거나 통증을 느끼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제 교정 운동을 하게 되시는 거고, 조금 틀어졌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걸 맞추기 위해서 교정 운동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바디빌딩의 관점에서, 바디빌딩을 하시는 분들은 이 균형미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통증이 없더라도 그런 균형을 맞추고 추후에 있을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하게 되겠죠. 만약에 이런 우리의 고유의 부정열을 고려한 어떤 운동 기구가 나온다면, 그러면 사실 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대부분 쓰는 기구는 다 대칭으로 돼 있고, 바벨도 마찬가지고, 이런 대칭으로 돼 있는 거를 우리가 비대칭의 몸을 끼워 맞춰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오는 부상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상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교정 운동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조금 더 이해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견갑을 전인하려고 하면 이렇게 쇄골이 말린다고 하시는 거죠. 이렇게 어깨가 거상되면서
요거 말씀하시는 거 맞나요? 요거는 약간의 팁을 드리자면,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호흡 운동들도 있지만 제가 지금 상황에서 간단히 알려드릴 수 있는 거는, 이 팔을 뻗으실 때 그냥 뻗지 마시고 이 팔을 이렇게 외회전 시키시면 이 견갑이 갈비뼈를 이렇게 감싸고 들면서 거상하려고 하는 거를 막아서 갈비뼈를 감싸주면서 오히려 등의 만곡을 만드는 걸 도와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뽑지 마시고 이 손을 이렇게 외회전 해가지고 이렇게 감싸준 상태로 뽑아주시면은 이 어깨가 들리지 않고 쭉 뽑힐 수 있습니다. 이 상태로 호흡하셔가지고 이 자세를 인지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해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좋아요랑 댓글도 달아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